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자산 관리, 부자 마인드는 어떤 것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자판기 커피값이 얼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100원, 200원 정도 했는데요. 요새는 한 300원 정도 하나요? 만약에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동료가 300원을 빌려서 자판기 커피를 뽑으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나중에 돈을 300원을 돌려받아야 하나요? 그런데 300원은요,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금액이 좀 작아서 그렇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300원 가지고 야박하다고 할까봐 비난받을까봐 안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놀라운 것은 자신도 나중에 빌릴 수 있는 처지에 놓일까봐 그럴 때를 대비해서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300원의 의미는 좀 남다릅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0원은요, 연 1%일 때 하루 이자가 0.0082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그 원금 300원은요, 3만 원의 1년치 이자가 되겠습니다. 연 1%로 했을 때. 그러니까 300원이라고 하는 것은 3만 원의 1년치 이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소중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원금 300원은요, 1085만 원의 하루치 이자입니다. 연 1%일 때. 그러니까 엄청나죠? 1085만 원의 하루 이자. 그러면 좀 남다르게 보이죠? 300원의 가치는 이 정도로 굉장히 크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300원의 자판기 커피 값을 빌려줬다. 그럼 반드시 돌려받아야 되죠. 담배 한 개피를 빌려도 받아야 됩니다. 돌려받아야 된다. 왜냐? 그냥 준 것이 아니라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돌려받는 것이 맞다는 거죠. 돌려받아야 하는 것은요, 바로 빌린 것이기 때문에 돌려받는다는 의미도 있겠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요, 계산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자산관리 원칙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돈과 남의 돈만 있습니다. 따라서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내 돈은 내 돈, 남의 돈은 남의 돈, 빌린 것은 반드시 갚고, 빌려준 것은 반드시 받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관리 기법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가끔 이런 사람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 원을 뭐 자주 빌려요. 그리고 나서 갚지 않습니다. 이거 대단히 실수하는 겁니다. 왜냐면요. 빌려준 사람은 반드시 기억합니다. 자신은 만 원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요. 빌려준 사람은 반드시 기억한다. 그러므로 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 그러면 신용이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요. 바로 대인관계에서 보다 많은 것을 훨씬 더 많이 잃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만 원을 빌렸다. 소액일지라도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뭡니까? 자산관리 원칙의 또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소비 심리 좀 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공돈처럼 100원이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100원 소비하기도 뭐하고 하니까요. 저축이 아니라 그냥 모셔두죠. 그러나 10만 원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바로 근사한 식당에서 애인과 가족과 식사를 하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이 생긴다. 그럼 어떨까요? 바로 여행을 준비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만약에 5천만 원이 생기면 어떨까요? 아마 멋진 세단 차를 사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비 심리와 관련돼서 신입사원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처음으로 자기 손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멋지게 자동차를 뽑아서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애인하고 같이 여행을 가고 싶죠? 그리고요, 독립해서 월세를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프라이버시를 가지기 위해서죠. 그러나 이렇게 자동차를 구입하고 월세에 산다면요,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요, 평생 가난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돈은 항상 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벌 수 있을 때 반드시 모아서 불리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신입사원 때부터 얼마 벌지도 못하는데 이러한 소비 성향을 지속적으로 가진다면요. 나중에 소득이 끊기게 되면 파산할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백화점 상품권의 저주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웃집에 골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웃한테 5만 원권을 한번 선물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5만 원권을 받은 사람은요.
안절부절합니다. 왜냐면요, 5만 원 가지고서 백화점에 가서 소비를 하고자 하겠죠. 그러나 백화점에 가서 5만 원 갖고 소비할 수 있는 양은 그다지 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만 원권 가지고 가서 20만 원, 30만 원의 백화점 물품을 사고 돌아온다는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백화점 단골이 되고요, 과소비가 몸에 밴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요, 나중에 어떻습니까? 버는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소비가 너무 많다 보면은 파산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골려주고 싶은 이웃한테 반드시 백화점권 5만 원을 선물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술을 가끔 먹을 때 어떤 사람이 룸사롱 등 비싼 술집에서 공짜로 술을 사주겠다고 했을 때 거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공짜로 멋진 술을 먹게 되면요, 나중에 파산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술버릇이 바로 고급화된다는 것이죠. 과소비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습관이 몸에 배해서 나중에 가소비로 파산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백화점권 5만 원, 룸사롱 등 비싼 술집 이런 것은요, 허용심과 사치를 조장한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것이 습관이 된다면 나중에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소비를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라고 하는 것은요, 소비를 통해서 만족을 느낄 수는 있겠으나 소비를 하게 되면 돈을 잃게 됩니다. 결국 소비는 돈과 바꾼다는 거죠. 물건을 사나 여행을 하거나 이랬을 때 반드시 소비를 하게 된다는 것은 내 돈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돈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부자가 되기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소비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 크지 않은 돈은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소비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20만 원 아낀다고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20만 원, 30만 원 막 씁니다. 그리고요, 지금 100만 원이 안 되는 작은 돈이기 때문에 큰 종잣돈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많이 쓰죠. 1000만 원 정도가 되면 그때는 좀 아낄 거야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만약에 90kg이나 나가는 뚱뚱한 여자가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 사람은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80kg로 내려가면 그때부터 다이어트를 하겠다. 이렇게 한다면요, 지금 20만 원 아낀다고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1000만 원 모아지면 그때부터 아낀다. 이런 말하고 동일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90kg인 사람이 80kg로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노력해야 80kg로 내려가거든요. 따라서 90kg인 사람이 80kg까지 내려가면 그때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하겠다. 이것은 꿈만 같은 거짓말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소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반드시 소비 절제를 통해서 자산 관리를 원칙을 세워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소비를 절제하라고 해서요, 그렇다고 해서 밥값을 아끼지는 마십시오. 훌륭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과의 밥을 먹을 경우에 식사비는 반드시 본인이 냈으면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훌륭한 사람하고 성공한 사람하고 밥을 먹을 때 밥값은 자기가 내야만 그 훌륭한 사람, 성공한 사람의 성공담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항상 밥값을 훌륭한 사람하고 성공한 사람이 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아랫사람이 내준다. 그랬을 때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을 거예요. 그렇다면 좀 더 관심과 배려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밥값을 아껴서 부자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특히 밥값을 제대로 안 내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아끼는 것이 아니라 구걸한다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짜는 최대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밥값은 반드시 본인이 냈으면 하는 것이죠. 공짜 점심하고 불법 주차, 이것의 가장 큰 최대 리스크, 최대 대가는 무엇이냐면요, 큰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불법 주차를 통해서 딱지를 떼게 된다. 이런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자 마인드를 고취시키는 방법 중에 이런 것이 또 있습니다. 로또에 만약에 당첨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차를 삽니다. 그 다음에 집을 삽니다. 요트나 비행기를 삽니다. 심지어는요, 배우자를 삽니다. 살고 있던 그 배우자와 이혼하고 재혼을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해서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중에 80% 이상은 불행해지고, 이러한 소비를 하지 않았던 20%의 사람들은요, 행복해졌다는 그런 미국의 통계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100억 원의 일확천금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에 찌들렸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100억 원의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그 사람은요, 분명히
고급 동네에 가서 고급 주택을 사고 고급 차량을 사고 그 다음에 운전사나 정원사나 도우미를 채용하고 편한 생활을 영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투자 경험도 없고 정기적인 소득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소비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자기 재산을 깎아먹게 됩니다. 갉아먹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돈이 없다 보니까 고급 주택을 매각을 해야 된다. 급매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근데 매각을 하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큰 집에 살았던 경험과 습관 때문에 고급 전세나 고급 월세로 큰 평수로 이사를 가고 또한 고급 차량을 지속적으로 운행한다. 그래서 이러한 과소비 습관을 버리지 못해 결국은 파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벼락부자가 되면요, 대부분은요, 불행해집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정기적인 소득 없이 흥청망청하는 과소비 습관이 몸에 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딱 관리할 수 있을 만큼만 벌거나 재산을 가지게 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지 않는 한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결혼해서 배우자와 자식을 얻었는데 이 가장이 철부지예요. 그래서 관리하거나 지킬 수가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는 가정의 해체와 가정의 파괴를 초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관리할 수 없다면요, 배우자와 자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결국 돈도 관리할 능력을 처음부터 구비하지 못하면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점하고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요, 부자 마인드를 고취하고요. 그 부자 마인드를 견지해야 되겠죠. 그리고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고등학교 때까지 노는 것에 열중한 사람하고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공부라고 하는 것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부는 지아비를 만드는 길이다. 어른이 되는 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저는요, 직업을 갖는 장인이 되는 것이 바로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 고등학교 때까지 노는 것하고 직업을 갖기 위해서 전문적인 장인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미래의 엄청난 소득의 차이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부자가 되는 길은요, 소득의 차이로 부자와 빈자로 구분할 수가 있겠고요. 부자 마인드를 고취하고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 사람이 또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소득을 창출하는 방법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은 선택할 필요가 있겠죠. 특별한 기술 등이 없다면 단순 육체 노동으로 돈을 벌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경험과 지식이 있다면 머리로 돈을 벌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많은 자본과 그 다음에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면요, 다양하게 돈으로 돈을 버는 방법을 모색할지도 모릅니다. 돈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요, 마치 손오공이 머리카락을 뽑아서 변신술로 수많은 손오공을 만들어서 돈을 번다고 하는 것을 상상해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부자 마인드를 고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